안녕하세요. 오쌤의 토킹 어바웃 톡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남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제가 앞으로 할 얘기는요. 수업 시간에 나온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Do you like Shakespeare? Shakespeare? Do you like Shakespeare? Shakespeare?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Do you like Shakespeare? 즉, 영어 시간에 conversation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걸 들려주었더니 아이들이 남중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Shakespeare, Shakespeare, success, successful 하면서 책상을 두드리고 웃고 지들끼리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시 한번 웃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like Shakespeare? Shakespeare? Do you like Shakespeare? Shakespeare? Lady chat. 네, 어떠셨습니까? 이런 거를 들려주면 영어 시간이 완전히 폭소가 됩니다. 책상이 두드려지고 웃고 하느라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묻고 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는 말을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요. 섹스에 대한 어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들, 중학생들이죠. 남중학생들, 특히 남중학생들의 뇌는요, 아직 발달이 덜 된 미성숙한 상태이죠. 뇌 과학자들도 이 남중생들의 이 뇌는요, 아직 그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successful, success, Shakespeare 이런 말 들으면 걔네들의 S는 당연히 섹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야동과 연관을 지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영어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하지 마. 그럼 안 해. 이게 아니라요. 그래 너희들이 궁금해한 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해봅니다. 예, 이런 그 섹스에 대한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플라톤의 향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향연을 영어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요.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토론 학술회, 학술 토론회란 뜻입니다. 거기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로스도 나오고요. 아프로디테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남녀 간의 사랑의 본성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는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의 이 세 분류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남녀 추이의 이런 세 종류가 살았는데요. 이들은 어때요? 머리가 두 개 붙어 있고요. 머리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두 개이고요. 팔이 네 개, 다리가 네 개. 즉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구를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세. 내가 인간이 신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현명해, 더 지혜로워.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놀았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누구입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가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죠. 무엄하고 무엄하도다 너희들을 내가 갈라놓겠다 하고 뭘로 갈라놨나요? 번개를 팍 치면서 남자는 남자에 탁 갈라놓고요. 여자와 여자 붙은 사람은 갈라놓고요. 남자 여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갈라놓았습니다. 분리하다, 갈라놓다는 뜻으로 세카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카레가 딱 나온 이후로 남자가 갈라지고 여자가 갈라지고 여자가 갈라졌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반쪽을 찾아다니는 존재. 즉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땠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20살이 되면서 연애를 하면서 나의 반쪽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행위, 즉 열망, 나의 반쪽은 어디에 있나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스의 원을 한번 볼까요? 섹스는요, 세카레에서 나왔습니다. 세카레, 남녀로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에서요. 섹스수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섹스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종교 계획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섹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라틴어는요, 이 섹스수라는 것은 그냥 성이에요. 태어났을 때, 남성이네, 남자아이네, 여자아이네,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기를 보고 그냥, 얘는, 그냥 그게 성기가 달렸으니까 남성, 이거 여자 성기가 달렸으니까 여성,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영어에서 이제 남녀로 갈라진 상태, 동사에서 세카레라는 동사에서 섹스, 남녀로 갈라진 상태, 생물학적인 성으로 이렇게 정착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섹스라고 했을 때 어느 때 그런 성교를 상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섹스라는 것은 male, female, 남성, 마초 있죠. 머슬린, 마초 이런 것들은 근육적인 힘이 있는 뜻에서 male, 남성이라는 뜻을 쓰였고요. female은요. FE가 붙었죠. 이 FE라는 것은 뭐냐면 서클, 젖을 먹이는 존재. 그래서 젖을 먹이는 존재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생물들을 보면 여성이고 아니면 암컷들을 보면은 새끼를 낳으면 다 젖을 먹이죠. 포유류에 한해서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존재라고 해서 female이라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FE는요, 철이잖아요. 과학 시간에 철을 F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든 여성이라 그래서요. 여자는 빨리 남자보다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성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어떤 남학생은요. 선생님 매일은 왜 매일인지 아세요? 왜? 매일은요.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어떤 남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니까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FE. 그래서 female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FE라는요. suck, S-U-C-K의 서클, 젖을 먹이는 존재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female, male입니다. 그래서 맨 그다음에 이 섹스라는 것이 원래는요. 1382년에 남녀 그냥 생물학적인 성을 가리켰는데 언제부터 성교하다는 뜻이 나왔냐면 1100년 우리가 이 섹스가 성교를 의미한 일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하다 뭐 성행위를 하다 to have sex 이런 말은요. 1928년 D.H. 로렌스의 영국 작가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에 보시면요. 한번 그 원어를 들어보실까요? 채털리 부인의 Lover finished it last night. Lady Chatterley's lover finished it last night. 예, 이 내용은요. Lady Chatterley's Lovers Finished It. 나 어젯밤에 이 채털리 부인의 사랑 다 읽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청소년들이 가장 또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여성과 남성의 선거의 장면이 많이 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Having sex with a woman is just like talking to her. 여성과 섹스를 나누는 것은 그녀랑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요. 당시에는 유럽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람들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섹스라는 말이 나오면 성교하다라는 그 관계를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섹스라는 것은 분리하다에서 명사 남녀 간의 그냥 남성 여성을 의미했는데 D.H. 로렌스 채틀리 부인의 사랑의 그 소설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섹스라는 것은 성교를 하다, 성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섹스에 대한 어원을 아셨나요? 그래서 이 섹스라는 것은 명사도 되지만 이제는 뭐 성교를 하다, 성행위를 하다 이런 뜻도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어떤 육체적인 부딪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섹스하고 뭐 육체적 섹스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섹스라는 것은 나와 상대의 교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상대를 만남으로써 느껴지는 충만함,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교감과 공감, 이 모든 게 정신적 섹스이고 음의 섹스입니다.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죠. 남성과 여성, 낮에 태양과 밤에 달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결합이 바로 이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성이면 남성을 찾고 남성이면 여성을 찾고 또한 남성도 남성을 찾고 여성도 여성을 찾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육체적인 섹스에는 뭐 물고 빨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섹스도 포함됐지만 섹스라는 것은 정신적과 육체적인 섹스가 모두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가 말하듯이 이런 뭐 섹스라는 것은 뭐 그냥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말과 하는 대화도 있지만 몸과 몸의 대화도 있습니다. 몸과 몸의 대화는 단지 육체적인 부딪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서로 교감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 향연에 나왔듯이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듯이 나와 하나가 되려는 욕구, 뭐 열망, 합일에 대한 욕망으로서 우리가 섹스를 하는 것이고요. 또 몸의 쾌락과 마음의 기쁨과 행위를 느끼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 남중생들에 의해서 Do you like Shakespeare? 했을 때 이 섹스피어가 이때 섹스랑 연결되고 그런 것을 인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스 어떻습니까? 나의 몸이 소중하듯 상대의 몸도 소중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상대가 싫어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섹스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쌤의 토킹아웃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